영상이 길어가지고 편을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. 지난 편에 이어가지고 네.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가족들의 죽음이 돌아보니 네. 사실은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네. 이야기를 좀 주셨고요. 네. 그렇죠. 예, 갑작스럽게 죽는 상황이 사실은 더 나은가, 우리가 얘기할 때. 아니면 아프다가 서서히 죽는 게 더 나은가. 그냥 어떤 죽음이 더 나은 죽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죽음이라는 것 자체, 헤어짐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이별이니까 그게 뭐 예고된 이별이라고 덜 슬프지는 사실은 않을 거고,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가까이 있다라는 인식을 못 하잖아요. 네. 보통은.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는 건데, 내일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,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고, 내가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. 매일매일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겠지만, 근데 사실은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긴 해요. 저도 사실 그걸 느꼈거든요. 아버지와 동생이 먼저 가시고 가장 큰 선물은, 제가 그전에는 저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막 살면서 저의 가족들을 사실은 잘 돌보지 못했고,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고, 그랬었는데, 동생과 3년, 한국 들어서 3년, 그리고 동생이 먼저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급성암에 걸리셔서,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와 보냈던 그 몇 개월,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어머니와 보내고 있는 약 10년의 시간,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구나.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선물이구나. 동생이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선물을 준 것이구나. 감사하죠. 감사합니다. 저도 그래요. 어머니가 제일 먼저,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크게 들었던 생각은,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떡하지? 저는 진짜 가족도 없고,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형제들은 다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있고, 어머니가 저한테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, 어머니가 안 계신 그 순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방황이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처음 느꼈던 거는 바닥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. 내가 땅을 딛고 서 있는 바닥이 없어진 느낌. 그러면서 두 가지였어요.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게 되니까,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자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냈고, 바쁘지만 난 시간에 어머니랑 여행도 지금 한 2번 다녀왔어요. 잘하셨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시간이 없지만 그 안에서도 쪼개고, 뭐 경제적인 것들도 여력이 안 될 때도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. 그 시간들을 언제 가실지 모르겠구나 라는 것들이 제일 큰 깨달음이었어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당연히 계시는 부모님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,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사라질 수도 있고, 그러면 나에게 남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근원적인 것들이, 그런 사춘기 때 왔던 그런 삶에 대한 방황,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생 전반에 대한 굉장히 큰 방황기가 저한테는 찾아왔던 것 같아요.
한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3년 정도, 그 이후에 한 4년, 5년 정도까지 여러 가지로 저는 많이 정리된 시간이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감사하죠. 아버지 덕분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고, 나의 뿌리가 굉장히 약했다는 걸 알았어요. 저의 삶에 대한 것들이, 그래서 완전히 바닥까지 원점부터 다 뒤집어가지고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네. 저도 그랬습니다. 동생이 가면서 야, 세상을 힐링해보겠다는 포부를 갖고 살았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피부치 하나 제대로 힐링하지 못했구나라는 자책이 컸었는데 이제 딱 2025년 이제 10년째거든요. 이제 10년째인데 이제는 동생이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나 고생했고 나는 잘 있다. 그리고 아버지도 잘 계시다. 어머니와 살아있는 동안에 더 사랑하고 이제는 훌훌 털고 또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더 깊고 더 넓은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잘 살다가 만나자. 다시 만나자. 그렇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. 그쵸?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,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무기력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들이 소중한 거고, 남아있는 인연들이 소중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어쨌든 죽음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죽으면 끝이잖아요. 그죠? 죽고 나서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고민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네.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? 후회 없는 인생, 아니면 어쨌든 나는 오늘 살아가야 되니까,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살아가야 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. 요즘에는 저의 죽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까?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? 영원한 숙제인 것 같기는 한데, 아직도 정확하게 어떻게 살고 싶어,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, 이건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살아있으니까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,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고, 이제야 조금 저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그 삶에 대한, 죽음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나니까 딱 남는 건 사랑인 것 같아요.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, 나의 존재에 대한 사랑,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, 그런 게 남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, 제 남동생이 이제 갔을 때, 제가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, 김명선님이 함께 해주셨거든요. 진짜, 김명선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, 그때 함께 해주셨고, 그렇게 10년 동안 인연을 이어와서 지금 이 순간 오늘 여기서 이렇게
가족의,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김명선님이 저한테는 이런 분이셨어요. 저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분이셨고, 저는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또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는데, 그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, 좀 오래된 인연입니다. 이렇게 그때 정말 많이 힘든 상태였는데 좀 삶의 끈을 놓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걱정했던, 근데 어쨌든 살아있어줘서 고맙고, 이렇게 또 같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영상도 찍고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. 살아있는 건 좋은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어쨌든 무엇을 통해서든 배울 수 있고 더 깨달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그것 자체로도 소중한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여러분 행복하십시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